안녕하십니까. 2025년 11월 22일 토요일입니다. 8260KLO 채널에서 CPEC에 누가 애니첸에게 KCPEC 설립을 승인했을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KCPEC의 애니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 사람은 맨날 똑같은 이야기만 해, 이렇게 설레발을 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 반역에 대한 죄는 확실하게 큰 덩어리에 드러난 범죄를 계속 때려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줄기를 확 잡아당기면은 고구마 줄기처럼 그 밑에 줄줄이 달려 나오는 겁니다. 단지 이런 반역죄들이 덩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쉽게 수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국정원이나 한국 검찰에 수사를 해라, 이런 의미로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 명령을 내려가지고 미국 CIA와 FBI에 대한 조사를 명령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방송을 하는 겁니다. 미국 CIA 자체가 전 세계의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떠들어대는 세계 최대의 정보기관인데 왜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까? 왜 한국 국정원의 정치정보 주권이 중국 정보부로 넘어간 거를 26년이 되어가는데도 단 한 번의 언급이 없습니까? 특히 FBI는 윤석열이가 취임하자마자 한동훈이를 FBI로 불러가지고 18조 원의 대북 송금 수사 의뢰를 해놓고 18조 원에서 5천억 정도만 인정을 하고 한 명의 우리은행 지점장만 구속을 한 다음에 이태원 학살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사건 수사를 중단한 것에 대해서 왜 함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총총모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미국인 3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인 3명이 죽은 사건에 대해서 CNN이 거짓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법무부에서 미국 FBI의 요청을 받아서 수사를 해가지고 18조 원 중에서 5천억만 수사 발표를 한 달 후에 이태원 참살 사건이 벌어졌는데, 바로 한국 법무부가 우리은행 지점장을 구속하고 그 한 달 후에 이태원 학살 사건이 일어나는 그 영상을 미리 만들어가지고 이태원 학살 사건이 일어나는 날 미국 CNN을 통해서 가짜 영상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미국 CNN은 이태원 학살 사건이 일어나기 한 달 전부터 미리 만들어 놓은, 그것도 사고 현장의 사건이 아니라 그 다음 골목에서 벌어질 걸로 예상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가짜 영상을 발표해 놓고 해밀턴 호텔 골목에서 진짜 사고가 난 것처럼 방영을 한 그런 사건을 눈감아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 사건이 일어나기 이틀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근무하는 용산 집무실 인근에서 한밤중에 수십 발의 총성이 울렸고, 그 총성을 들은 군대와 경찰 그리고 대통령 경호실이 출동을 해가지고 확인까지 했었는데 미국 FBI나 CIA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 미국 FBI와 CIA가 총총모에서 미국의 엠킴 김민아가 자신이 대표로 있다, 이렇게 떠들어댔던 빌드업 코리아가 중국 정보부와 한국 정보부에서 운영하는 하부 조직이다, 이런 내용을 정상적으로 그리고 정식으로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뿐만 아니라 그동안 빌드업 코리아와 김민아에게 붙어가지고 온갖 아양을 다 떨던 원영석과 그라운드 C도 아무런 언급을 하고 아예 모른 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청총모가 동작동 5.18 묘역에서 한국군 군복을 입고 전투교육 사령부 보병학교 교도대대 조교로 투입됐다가 반격을 하는 11여단 총에 맞아 죽은 위장 교도대원 북한군 한 명이 죽었을 때 법에 따라서 한국군이기 때문에 동작동 5.18 묘역에 안장을 해야 되는데 한국군이 아닌 북한군이기 때문에 안장을 할 수가 없어서 지나가던 광주통합병원 방위병 손광식 이병을 쏴 죽이고 전교사로 소속을 속여가지고 11여단 헌병 참모와 인사참모 그리고 전교사 관계자들과 현충원 관계자들 그리고 국방부 관계자들이 공모해서 가짜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안장 처리를 한 내용을 공개했을 때 그동안 5.18에 북한군이 왔다고 떠들던 지만원을 비롯해서 스카이데일리, 성창경, 고성국 등등 수많은 우익 인사들이 총총모의 발표에 대해서 외면을 하고 총총모를 유령화시킨 것처럼 미국에 있는 수많은 수박 우파들이
청청모를 유령 취급을 하는 것이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한국 국정원에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이런 신고를 하고, 한국 국방부에도 전화를 해서 이런 신고를 하고, 한국 국가안보수사국에 직접 찾아가서 신고를 했어도 어느 누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한 달 동안 출퇴근하는 그 길목에서 1인 시위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알렸고, 국민의힘 당의 120명 국회의원에게 모두 7차례에 걸쳐서 이 내용을 이메일로 통보를 했지만 어느 누구 하나 회신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형 언론사에 직접 통화를 해가지고 이런 엄청난 국가 기밀을 폭로했어도 어떤 기자 하나가 관심을 표명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말한 이런 모든 내용들은 다 통화 내용이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5.18 기념재단은 담당자가 거짓말하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발뺌하는 그런 내용까지 다 통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대한민국이 삼원체제 비밀정부에 의해서 완전히 적화가 끝나 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미국도 미국 정부의 눈과 귀가 되어야 되는 CIA도 이미 중국 정보부에 매수돼 있다, 이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어떻게 제가 한국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에 그리고 언론사에 통보했었을 때 반응과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용을 공개했을 때 반응이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중국은 미국을 적화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해놓고 실행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마치 북한이 남조선을 해방시키겠다 이런 것처럼 중국은 미국을 정복하겠다 이런 야욕을 드러내놓고 미국에 수많은 간첩을 보내서 그리고 간첩 조직을 만들어 놓고 미국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예산일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복적으로 큰 덩어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큰 덩어리는 절대로 부인을 하거나 핑계를 내서 빠져나갈 수 없는 확고한 증거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야만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애니첸이 등장하기 전에 한국의 공작원 21호 양정철과 북한 난수 방송 지령에 따라 가지고 특검에 속해서 검찰 수사관들의 팀장이 됐던 윤석열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택한 박근혜 정권을 전복시켜놓고 네팔에 트래킹을 하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네팔로 가서 북한 공작원을 접속한 다음에 북한이 난수 방송을 시작하자마자 문재인과 공작원 21호 양정철은 인근 방글라데시로 가서 방글라데시에 있는 해외 해킹 총본부를 방문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은 얼마를 북한에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한국으로 귀국을 해가지고 북한은 2016년 9월 24일자로 그동안 호출했던 공작원 27호를 대신해서 공작원 21호 양정철을 호출하고 바로 JTBC의 사주인 홍석현을 부탄의 해외 해킹 총본부로 소환해서 태블릿을 조작해가지고 윤석열에게 조작 수사를 할 것을 지령을 내렸고, 윤석열은 바로 그 홍석현이가 지금의 영부인인 김건희를 결혼을 시켜줬던 장본인으로서 이 지령을 완수를 하면은 차기 대통령은 바로 너다 이런 말까지 해가지고 윤석열이 바로 문재인 다음에 한국 대통령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 윤석열이 선거운동을 하기 시작할 때 바로 애니첸이 등장을 한 것인데, 그 직전에 양정철이 미국 CCS에서 연구원 신분으로 버티기가 힘들어서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미 중국 정보부와 한국 정보부는 애니첸과 엠킴 김민아를 동원하는 공작 계획을 집행을 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양정철은 자신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지령인 트럼프를 낙선시키는 부정선거를 미국에 만들기 위해서 몰래 한국의 H그룹 연구소의 연구원 신문으로 위장해서 미국에 잠입을 해가지고 포섭 상대를 찾았고, 그 포섭 상대가 미국의 전략연구소인 CSIS였던 것이 확인됐고, 양정철이가 미국 CSIS와 접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국 방산 기업인 풍산그룹의 회장이 그 다리를 놨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중국 정보부와 한국 정보부는 양정철을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장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양정철이 즉각 중국으로 건너가서 중국 정보부의 지령을 받고 중국의 싱크탱크인 중국 당교를 앞세워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CSIS와
중국 당교가 업무 협약을 맺도록 다리를 놨고 그 협약을 맺은 미국 CSIS 책임자가 한국을 방문해서 민주연구원과 다시 업무 협약을 맺을 때 거액을 지불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양정철은 공개적으로 미국 CSIS 연구원 신분을 갖고 미국에 들어가서 미국 민주당 인사들과 접선을 해가지고 트럼프 낙선을 하기 위한 부정선거 공작을 본격적으로 개시해서 트럼프를 낙선시키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등장한 게 바로 애니첸과 황교안이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애니첸은 갑자기 등장을 해서 미국에 거액을 뿌려대면서 OKN, 그러니까 하나의 조선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고 또 한미 자유안보정책센터를 만들어서 위장을 하면서 한미 동맹이라는 단체까지 만들어 놓고 그야말로 완벽하게 위장을 하는 수법을 사용하면서 스펙의 슈나이더 당시 상임이사와 접촉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활동을 하는 K-10백의 설립을 제안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K-10백을 설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애니첸이 동원한 고용주, 황교안 이런 인물들이 떠도는 한국의 부정선거는 한국의 부정선거의 구축 기반이 되는 화웨이 통신 장비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인터넷 서버를 관리하는 중국 정보부가 반란의 도시 나주로 옮겼던 인터넷진흥원 그리고 광주에 있는 경찰청 서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광주에 있는 경찰청 서버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단속 권한이 없어가지고 4.15 총선 때 선거감시단이 가짜 투표용지에 대해서 많은 사진을 찍어서 공개한 점을 감안해가지고 그런 행위를 4.10 총선에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10만 경찰관들이 소지하고 있는 단말기에다가 가짜 선거법 법령을 만들어가지고 선거감시단이 가짜 투표용지를 사진을 찍으면은 가짜 법령을 들이대가지고 사진을 찍은 휴대폰을 뺏어가지고 사진을 지우고 개표 방해로 다 기소를 해서 처벌한 이런 내용은 입도 뻥끗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주란 사람은 바로 마이클 리와 함께 한국 육군사관학교에서 비밀리에 활동을 했던 고정간첩 조직인 청주회의 한 멤버인 정성홍이라는 간첩이 운영하고 있는 5.18 민간조사위원회에서 마이클 리와 함께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런 것만 봐도 애니첸이 어떤 사람인지는 바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애니첸이 함께 활동을 하고 있었던 그리고 지원 세력이 됐던 윤석열은 4.15 총선을 지휘했던 LGU 통신회사가 개표기를 조작할 때 노트북을 덮었다 끄면은 리부팅이 되는 여러 가지 약점이 발견된 것을 감안해가지고 LGU를 통신회사로 운영을 할 수가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LGU 대신 KT를 4.10 총선의 통신회사로 지정하기 위해서 KT 사장을 김영섭을 미리 배치를 해놓는데 이 김영섭이가 누구냐면은 김대중 정부 때 이상철이라는 정보통신부 장관이 가짜 전자개표기를 도입해가지고 노무현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국 선관위를 네트워크화를 시켜놓은 자이고 그 다음에 한국의 부정선거를 고착화시키기 위해서 중국 화웨이 통신 장비를 들여올 때 LGU 부회장으로 있다가 화웨이 총괄이사로 갈 때 그 시절에 바로 LG CNS 대표로 재직하면서 한국 국방부의 국방망을 만들어 놓고 그 내부망과 외부망을 하청회사를 통해서 연결을 시켜가지고 한국의 중고도 무인기의 모든 상세 도면 그리고 모든 부속 이런 것을 북한에 넘기고 중고도 무인기를 지정을 하는 암호통신 시스템도 북한에 넘겼던 의혹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고 앞으로 4.10 총선을 하기 위해서 통신회사를 LGU에서 KT로 바꿔야 된다는 지령을 받고 KT 사장에 바로 그런 김영섭을 미리 임명을 해놨던 겁니다. 이런 자가 어떻게 부정선거를 조사하겠다고 계엄령을 선포하고 선관위 서버를 압수한다고 계엄군을 보내는 쇼를 했는지 이런 내용만 봐도 다 아시게 되는 겁니다. 애니첸에 대한 많은 자료가 있지만 언젠간 트럼프가 조사를 명령했을 때 제공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단지 애니첸이 엠킹 김민아를 동원해서 미국에서 자신이 만든 OKN과 여러 단체들을 총동원해서 집중 지원을 하고 거액을 트럼프 선거 진영에
투입을 해놓고 미국 공화당 국회의원들에게는 $1씩 수십 차례 나눠서 내고 쪼개서 던지기를 하고 하는 기부를 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조직을 동원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씀을 이미 제가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주니어를 한국으로 초청했을 때, 그리고 모스탄과 같은 위장 수박들을 동원해서 한국에서 부정선거 감시단 활동을 할 때 바로 애니 첸이 신봉으로 데리고 있는 북한 공작원으로 의심받고 있는 헨리 송이 비밀리에 한국에 와서 그들의 활동을 집중 지원한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왜 미국에 있는 OKN의 워싱턴 지부장이 한국에 황교안, 고영주 이런 사람들까지 총지휘를 했을까요? 그들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주회 멤버인 정성홍이 운영하는 5.18 민간조사위원회의 같은 위원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총지휘하고 있는 중국 정보부와 한국 정보부의 지휘를 받고 있다. 이게 다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폭로에 대해서 260만 재미교포 사회가 지금 동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엠캠과 빌더 코리아에 착 달라붙어 가지고 꿀을 빨던 그라운드 C, 원용석 이런 인간들은 여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고 청청모를 유령 취급을 하는 것은 바로 한국에서 벌어졌던 그런 행동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K-CPEC은 미국의 CPEC에서 무슨 회의를 열어가지고 토론과 의결을 거쳐서 애니 첸이 한국의 K-CPEC을 설립한다 이런 게 아니라 슈나이더 상임이사와 쑥덕쑥덕 해가지고 애니 첸이 CPEC에 돈을 내고 자기가 K-CPEC을 만들어가지고 고용주, 황교안, 모스탄 이런 놈들을 동원해가지고 쇼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진실은 말하지 않고 변죽만 울리고 있는 거죠. 청청모는 한국 경찰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신고를 해가지고 가짜 투표용지를 찍은 감시단에게 광주경찰청 서버에서 가짜 선거법 법령을 올려놓은 단말기를 제시했을 때 그 단말기를 사진으로 찍어서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시한 경찰관의 얼굴, 그리고 그 경찰관이 소속된 파출소의 사진까지 다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MBC에서 중계방송이 됐고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증거를 부인까지 했었습니다. 중계방송으로 지금부터 개표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휴식 시간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방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그렇게 방송을 해서 개표 종사자들이 휴식을 하고 있지만 공개되지 않은 비밀방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된 직원들이 비밀리에 개표기에서 집계된 표를 선관위 서버에다가 컴퓨터로 직접 입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휴식 시간이 아니다. 이런 엉터리 주장을 했고 법원은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이런 게 모두 재판 서류로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모스탄이 떠들어 봤습니까? 애니 첸이 떠들어 봤습니까? 바로 이런 것만 봐도 애니 첸, 모스탄, 황교안, 고용주 이런 인간들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주회의 지휘를 받고 있다. 이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드러난 것에 대해서 세계 최고의 정보 수집 수단과 방법을 갖고 있다는 미국 CIA가 왜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까? 제가 미국 CIA가 그렇게 알고 싶고 갖고 싶어 했던 북한 영변 핵기지 비밀 자료들을 미국 CIA로 넘기는 공작을 총지휘했던 당사자이고 이런 내용을 바이든 정부 때 미국 국무부의 정식 문서로 통보까지 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미국 CIA와 FBI에 대한 조사를 특별 명령을 내려서 시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자들은 한국인 교포 2세, 3세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들을 4년간 한국 신학대학에서 교육을 시켜서 목사 안수를 시키고 다시 미국의 군종 장교로 입대를 시킨 사실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무려 40명이나 됩니다. 이것은 바로 중국 정보부와 한국 정보부가 재미교포 2세, 3세들을 간첩으로 만들어서 미군에 투입을 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겁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을 미국 CIA가 모르겠습니까? 알고 덮어주는 겁니까? 그리고 미국인 3명이 죽은 이태원 학살 사건에 대해서 그 책임이 있는 미국의 FBI가 왜 언급을 안 하고 덮어주고 있는 겁니까?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태원 학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을 하나하나씩 공개를 할 겁니다. 지나가는 개가 봐도 이건 틀림없이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다. 이렇게 인정할 만한 증거들을 다 공개할 것. 그리고 그런 공개는 미국의 FBI가 관계돼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도
FBI가 할 말이 없을 정도의 증거를 공개할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바로 중국 정보부에 협조하고 있는 CIA와 FBI에서 압력하는 조직을 다 도려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후원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파이팅이라는 기존 회원분이 20만 원을 후원하셨고, 광주시청에서 5.18 시위를 하고 계시는 이사야 선교님이 또 2만 원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고땡땡이라고 하시는 분이 10만 원을 후원하셨고, 22일 그러니까 오늘 김땡땡이라는 회원님이 3만 원을 후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주요 줄거리는 서브스택에 영어로 이미 다 올라가 있습니다. 본 영상에 서브스택의 웹 주소가 공개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제 서브스택의 페이지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좋아요를 달아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서브스택은 미국의 기자들과 정치 블로거들이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도 운영을 하고 모니터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크기 때문에 본 방송을 들으시는 애국 시민들께서는 제 서브스택에 공개된 페이지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많은 후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100명의 후원 회원이 다 차려면 몇 달이 걸릴지 장담을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과 새로운 애국 회원님들을 향해서 제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